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자, 오늘은 통합과학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중력의 이제 사실상 마지막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력이 자연현상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력이 자연현상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바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바로 지구 시스템과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구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 시스템.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바로 대류 현상은 중력과 연관된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차가운 물질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질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바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뜨거운 액체와 기체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자, 차가움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차가워 하면서 분자들이 이렇게 뭉쳐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뜨거우면 분자들이 뜨거워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은 공간 속에 차가운 녀석은 이렇게 9개가 존재하게 되고 뜨거운 녀석은 이렇게 3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인즉슨 9개가 있는 게 더 무겁게 되겠죠. 자, 그래서 차가운 것은 아래로, 뜨거운 것은 위로 이렇게 가볍고 무겁고 이런 차이가 바로 중력에 의한 현상이다 라고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적 용어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같은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밀도 차이가 중력의 현상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지구 시스템과 중력과의 연관관계.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지표의 침식이 있습니다. 자, 지표를 침식시키는 이유는 바로 물에 의한 현상이다라고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물에 의해서 침식이 일어나서 지형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V자국이 되기도 하고요. 빙하에 의한 U자국, 이런 침식에 의한 현상은 바로 중력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기상현상이 있습니다. 자, 기상현상은 공기 중에 있는 바로 수증기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무엇이 되죠? 바로 눈이 되기도 하고요. 자,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기상현상 역시 지구 시스템과 중력과의 관련된 현상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달의 공전입니다. 자, 달이 지구주위를 도는 공전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요. 바로 달과 지구 사이에 바로 중력 때문에 바로 달이 도망가지 않고 지구 주위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달과 지구 사이의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뭡니까? 바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런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력과 자연현상, 지구 시스템과의 관계. 자,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바로 지표면 부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 부근에만 공기가 존재하는 거죠. 지표면 부근에 대기가 형성되어 있는 게 바로 역시 중력이 공기를 붙잡고 있어서, 공기가 대기를 붙잡고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여섯 번째 현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현상은 바로 지표면 북에 대기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대기층을 구성하고 있는 대기의 구성 역시 중력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표면에 있는 대기의 대부분은 바로 비교적
무거운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바로 뭡니까? 바로 질소와 산소가 바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거운 질소와 산소가 바로 중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벼운 원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자번호 1번 수소와 2번 헬륨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가볍기 때문에 중력을 벗어나서 탈출을 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의 구성 역시 바로 중력과 연관된 현상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지구 시스템에 이어서 이제는 생명 시스템과 연관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 시스템이 중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무거운 동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바로 하마랄지 코끼리랄지 이런 무거운 동물의 골격은 아주 튼튼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중력을 이겨내면서 이 지구상에서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격뿐만 아니라 바로 튼튼한 근육도 존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마와 코끼리 같은 녀석들은 이렇게 골격과 근육이 튼튼해서 중력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기린의 심장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린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기린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자, 기린이 있습니다. 자, 기린의 심장은 여러분 바로 여기에 몸통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몸통에 있는 심장에서 어디까지요? 머리까지 바로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머리부터 심장까지의 거리가 무려 한 3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린 같은 경우는 머리 끝까지 혈액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심장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 커야 되고요. 그리고 혈압도 다른 포유류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서 머리까지 공급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혈압이 높은지 한번 찾아봤는데 평균적으로 사람의 혈압에 곱하기 2, 2배 정도의 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 시스템과 중력과의 관계 세 번째는요, 바로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자, 귀에 있는 전정기관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기관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요. 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제 균형을 잡게 되냐면요. 자, 여러분 전정기관에 보면은 이렇게 칼슘 성분의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녀석이 우리 몸이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녀석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에 있는 이제 그 신경에 관련된 어떤 선모들이 있겠죠. 이 선모들이 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감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간다라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도 역시 중력이 생명 시스템과 연관되는 그런 자연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식물의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물의 뿌리는 어느 방향으로 자랍니까? 바로 중력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자라게 되겠죠.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A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 점도 역시 중력이 생명 시스템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력이 자연현상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크게 두 가지,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나눠서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지구 시스템은 대류, 지표의 침식, 기상현상, 달의 공전, 지표면 부근의 대기층 형성과
대기의 구성으로 알아봤고요. 생명 시스템은 자, 무거운 동물의 골격, 기린의 심장 전정기관, 식물의 뿌리가 중력 방향으로 자란다. 이런 식으로 10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뭐 공부를 한 거 이외에 더 다른 현상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10가지 정도로만 나눠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단어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들으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